안녕하세요. 주식 해외 선물 자동 매매 시스템 블루투스오 부선장 매직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이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을 말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차트는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저희 코스피 지수는 박스피라고도 많이 불렀었죠. 1800에서 205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나갔습니다. 지루한 장세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이런 지지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박스권이라고 하고, 지지에서는 매수세가 몰리고 저항에서는 팔고자 하는 매도세가 몰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스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마다 박스권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찾아서 그 종목의 박스권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스권을 설정할 때는 고점과 저점이 비슷한 지점을 연결해주면 박스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이 저점을 제가 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고, 이 고점을 또 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 고점들, 그리고 저점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고점과 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갖다가 일직선으로 그어주면 이것이 바로 박스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을 상승 돌파하면은 다음 박스권의 상단까지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하단 이탈하면 다음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승했을 때는 매도 타점을 잡고 하락했을 때는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M지표가 빠지지 않으면서 박스권을 이탈하면 다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한 칸 반등을 익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박스권에서는 한 번만 매수하지 두 번, 세 번, 네 번 사골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다음 타점까지 분명히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두 번 매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1차 목표가는 박스권의 한 칸 반등,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박스권 두 칸 반등입니다. 박스권 한 칸이 최소 10%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 목표는 20에서 한 40% 가량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박스권을 설정할 때 첫 번째 박스권을 설정했다면 이 박스권과 똑같은 크기로 위에 박스권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권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박스권의 크기는 똑같지만 비율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10%라면 밑에 있는 것은 한 12% 정도 될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금액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더 커집니다. 여기 밑에가 되면 한 14% 되겠죠. 자,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이거는 한 9% 정도 되겠고, 여기는 뭐 한 8% 정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크기는 똑같지만 그 비율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게 되면은, 자, 상단으로 돌파하면은 다음 목표가는, 자, 원래 상단이었던 2055원 그
그 위에 있는 타점이 목표가가 됩니다. 2,300원. 2,300원에서 보통 맞고 떨어지는데요. 이때는 너무 장이 강했나 봅니다. 다시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칸 반등한 거죠. 여기에서부터 두 칸 반등한 겁니다. 2,540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 2,300원 하단을 깼으니까 다음 타점인 여기 2,055원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마저 깬다면 다음 타점인 1,811원이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또 여기서 더 깨진다면 한 칸 더 내려갈 수 있겠죠. 1,565원입니다. 여기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하나씩 깨고 올라가면은 한 칸씩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지금 2020년 장에는 지금 몇 칸 반등했습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반등했다가 지금 한 칸 내려온 상황입니다.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아주 작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2,540원까지는 여기까지는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는 거의 계단식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2,540원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면서 박스권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은 박스권을 여기 위에 이런 부분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점들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박스권의 크기는 당연히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같고, 제가 여기에서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3,680원 부분,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한 칸 반등한 것을 이제 먹고 3,180원에 지금 대기 중입니다. 지금 MG표도 괜찮으니까 에코플라스틱은 3,190원 또는 3,200원에 오면은 아마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이 드론 대장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평단이 1,160원인데 제가 욕심 부린다고 한 칸 위에서 여기 저점 잡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도가 잘 되었는데 두 번째 또 사고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얻어맞은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1차로 사고 2차로 샀다가 절반은 여기 평단이 여기에 있죠. 평단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 칸 내려왔을 때 여기서 샀어야 하는데 이때 아마 투매 나온 날이었을 겁니다. 예수금이 모자라서 아마 사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지지 않았고 한 칸이 그대로 반등했습니다. 한 칸 반등하면 저는 무조건 파는 스타일인데 이때 여기 추매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손해가 난 상태죠. 그래서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종목들 수익 익절한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사고 여기 마지막 타점 5,775원에 한번 사서 한 칸 반등에 물량 절반 매도를 하고 다시 두 칸 반등에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여기 한 칸 반등한 것이 지금 거의 본전가입니다. 본전가. 자, 한 칸이 10%라면 우리가 한 번 사고 바로 한 칸 반등했을 때 10%를 먹겠지만, 자, 1차 매수되고 2차 매수가 됐을 때는 여기가 평단입니다. 여기가 평단이니까 수익률은
절반으로 줄겠죠. 한 5% 정도. 자, 여기 50만원 샀고, 여기 50만원 샀으면, 여기에서 다 팔게 되면은 한 5% 정도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런데 1차 매수, 그런데 1차 매수되고, 2차 매수되고, 3차 매수가 되면은 평단이 거의 여기입니다. 2차 매수했던 지점이 평단이기 때문에 한 칸 반등하게 되면은 거의 본전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는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가고 4차 매수 때는 요거 전부 다 더한 거 150만원 150만원을 여기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 칸만 반등해도 본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매매입니다. 자, 한 칸만 반등해도 잃지 않는 매매를 저는 하고 싶어서 이런 매매법을 만들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는 돈을 그대로 매수를 하고 4차에는 1차에서 3차까지 매수한 금액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단을 한 칸만 반등했을 때 손해나지 않도록 맞추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지트입니다. 위지트는 제가 가장 큰 금액을 샀던 종목인데요. 엄청 고점부터 들어갔습니다. 이 M지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엄청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는 또 엄청 와 이제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에서는 더 많이 샀습니다. 이게 타점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분할 타점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칸 반등해줘서 약 손절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박스권에서 모아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 칸, 네 칸까지 반등했네요. 네 칸. 네 칸까지 반등했는데 저는 조금밖에 못 먹었다. 아주 바보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자동에서도 이걸 먹고 했지만 아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종목입니다. 위지트. 알고 봤더니 가상화폐 대장주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꼴등이었죠. 와, 그런데 갑자기 또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M지표가 좋기 때문에 아직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자, 이렇게 박스권을 잘 설정만 하면은 원래는 세 번만 매수했으면 아주 편안하게 익절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제 매매 기법과는 달라져 가지고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기는 간다. 이런 종목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다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여기 보면 박스권 보이시죠? 이제 박스권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사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내려왔을 때 사고 또 팔고 또 한 칸 더 내려왔을 때 사고 팔고 이렇게 타점마다 이거는 한 번씩만 매수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 한국 맥널티는 그래도 매매를 아주 잘했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인 삼육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물산 보면은 정확하게 박스권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여기서 한 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박스권 보이시죠? 자,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여기 한번 본절에 절반을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칸 반등에 매도. 다시 내려왔을 때 판 거를 다시 샀다가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샀다가 다시 와서 사고 본절에 절반 팔고 또 내려왔을 때 절반 판 거를 다시 여기에서 매수해서 1차 매도, 2차 매도. 2차 매도 높게 끝났죠. 이게 갭이 떠서 이렇게 높게 팔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매매 삼육물산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정확하게 그린다면 M지표 좋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매매 한 칸씩 또는 두 칸씩 이렇게 반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스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박스권 그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주가가 박스권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박스권을 따라서 잘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